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대념 적용 독성 그리고 공부 마치고 오늘 맞지만 이까야 119번 신념 적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 별책 수행 경전, 이 책 안에서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식념경, 이 세 개의 불교 수행의 근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수행 경전을 중심으로 별책이 구성되었고요. 뒤에 가면 이제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도 담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수행 경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10번에 걸쳐서 대념 적용 나누어 독성하고 그 의미를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맞지만 이까야 119번 신념 적용이죠. 원 제목은 까야 같다 사띠 수땅, 이래서 몸에 속한 사띠 경이죠. 몸에 속한 사띠 경인데, 그 의미상으로 보면 대념 적용이 말하는 신수, 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 몸에 속한 거. 그래서 구조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신념처 경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사와띠에서 부처님 머무실 때죠. 그 많은 비구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죠. 부처님께서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하다. 이제 이런 이제 대화를 할 때 부처님 오셔서 부처님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그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몸에 속한 사띠는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하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는 경이 바로 이 경이죠. 그래서 이제 구조로 보면 대념 적용에서 우리가 공부한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를 그대로 신념 적용의 중심 주제로 삼고 있죠. 그리고 대념 적용도 뭐니 해도 그 중요한 것이 후렴에 의해서 16번을 나눠주는, 그래서 16개의 소분류 대상이 지시되었는데, 신념 적용에서도 역시 후렴이 지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렴이 신념처에 속한 9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9개 이후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는 데서도 같은 후렴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13번 후렴이 나타나니까 신념 적용은 대념 적용의 신념처에 속한 소분류 9가지에다가 4가지 선까지도 더해가지고 신념처의 소분류로 말하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해도 9개와 대등하게 초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죠. 이런 그 9개의 소분류 대상을 닦고 많이 행하는 가운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데 그 또한 같은 대상화해서 후렴을 지시하고 있다.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이제 대상화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념적용의 후렴하고 신념적용의 후렴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요걸 보는 게 사실은 신념적용에서는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념적용에서는 16개의 소분류 대상을 제시하고 특히 몸에 속한 사띠, 그러니까 신념적 경우는 몸에,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대상을 앞세우는데 이 호흡에 대해서 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입출신경경 이 제시하는 16단계 중에 앞에 네 부분으로 시작만 알리고 그리고는 이어서 후렴을 통해 가지고 내적인 시메사마타의 과정 물론 박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해서 내적인 시메사마타 그리고 나면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연하고 그리고 나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해탈지견하는 요런 단계로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시작되는 과정부터 깨달음이 완성되는 전체 과정을 후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념적용의 후렴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벌여진다. 해서 윗닦아 윗자라의 문제들이 해소되고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요게 뭔가요? 내적인 시메사마타의 정형구죠. 그래서 신념저의 후렴은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여기까지를 지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저의 9개 소분류 더하기 4가지 선까지도 4가지 선에서도 이렇게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까지를 후렴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대념적용과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신념조에 속한 5가지 소분류에 대해서 독송을 했습니다. 5가지 소분류에 대해서야 더 설명할 일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속한 소분류는 9가지다. 첫째 호흡, 두 번째 자세, 세 번째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네 번째 31가지 부분, 31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는 몸의 그 부정을 관찰하는 것, 부정관이죠. 그리고 5번째 지수화풍 4대로 몸을 구분해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 측면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요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무상을 관찰하는 쪽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독송할 부분으로 들어가면 시체의 관찰을 통해서 무상을 관찰하는 4단계 그리고 그렇게 이제 9가지가 있고 이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도 같은 후렴에 의해서 내적인 시메사마타를 이끄는 이제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5개의 소분류 대상을 독송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대념 적용하고
어떻게 다른 후렴이 소분류 대상을 끊어주느냐 하는 부분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명은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초기불교 백일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불교 백일 본문 별책 신념 적용 1 몸에 속한 사띠경 후렴 현상의 영역해서 작년 9월 23일 날 공부했는데요. 몸에 속한 사띠경은 사념저의 신념저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에 대한 염처를 설명합니다. 이때 대념적용과는 다른 형태의 후렴을 소분류 대상들과 사선에 적용하는데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의 버려짐에 이어지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는 것으로 몸에 속한 사띠의 의비를 서술합니다. 이어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과 사띠 토대의 서술을 통해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설명합니다. 요거 이제 경의 뒷부분. 자, 그래서 보면 신수신법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 몸에 속한 사띠를 닦음을 내적인 심의 사마타, 즉 무상의 관찰을 위한 2차 대상의 드러남까지로 한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차 대상, 비유하자면 1. 컵을 멈춘다. 삼매를 성취한다. 2. 컵 안에 물을 멈춘다. 내적인 심의 사마타. 3. 얼굴을 비춰준다. 법의 드러남이 현상의 영역이라면 이제 드러나는 2차 대상에서 그러니까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법의 윗바사나로부터는 사실 무상고 무아의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죠? 작년에 요 내용을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드러나는 법을 2차 대상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컵을 멈추는 거,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간다. 호흡이라는 1차 대상. 컵 안에 물을 멈춘다. 내적인 심에 삼았다. 요거 뭔가요? 찌따사 니미타. 느낌을 대상으로 내적인 심에 삼았다가 진행된다. 그래서 2차적인 대상은 찌따사 니미타. 심상, 느낌이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법은 3차 대상이다. 요런 부분도 우리가 수정한 바 있죠. 한편 이 경은 후렴을 포함하여 몇 개의 중심 개념을 포함하는데 1. 사라상가파 기억과 사유 2. 아짜따 뇌와 찌땅 산띠타띠 산니 쓰이다띠 에꼬디 호띠 사마디 야띠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3. 위자 바기야 병으로 연결된 4. 사띠 아약단에 사띠 토대가 있을 때 등입니다. 몸에 속한 사띠경의 중심 주제에서 이 4가지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오늘은 사라상가파 기억과 사유의 용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또 요 맞지마니까야 119번 몸에 속한 사띠경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이 주제들을 다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라상가파 기억과 사유라는 거, 요것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1번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 2번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 3번 요거 이제 세간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재가의 삶으로 바꿨죠. 예,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 3.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기억과 사유의 악한 불선법들 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건 그 중에 신념 적용에서는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라고 해서, 자, 이런 이야기죠. 요 후렴에서 우리가 하여간
당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1.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벌어진다. 기억과 사유라는 게 뭐예요? 뭐 말하자면 딱가 밖의 영역, 윗딱가로부터 시작해서 몸과 함께 행위하고 인식으로 연결돼서 몸과 함께 인식하는 요런 밖의 영역.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앉아보면 제가의 삶, 뭐하고 살았는지 이런 제가적인 삶과 연결된 기억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것이 방해가 돼서 삼매에 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발견해서 판단해서 노력하는 요런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호흡으로 집중하자 라고 하는 요게 뭔가요? 그렇게 호흡으로 집중되는 만큼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삼매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삼매에 드는 거, 그러니까 뭔가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어가는 거, 요것을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져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면 그때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요거 그대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정형된 구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짐으로써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에 들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적인 심의 사마타,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든다 라고 하는 요런 방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런 과정이다 라는 거, 오늘 공부한 신념처경의 후렴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다. 그러면 이제 방금 보았던 이 컵의 비유로 보면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라는 것은 뭐 호흡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일에 의해서, 달리 말하면 컵을 고정하는 일에 의해서 그 컵을 고정하는 일이 완성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찌따서님이다, 느낌이라는 내면의 대상에 의해서 심을, 그러니까 컵 안에 물을 진정시키는, 가라앉히는 요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진행되는 요런 부분을 신념적용 후렴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신념적용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렴이 대념적용의 후렴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념적용의 후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 다시 말하지만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라는 말로 사유, 상가바의 문제를 말하지만 그것은 밑에서 윗다카 윗자라의 문제가 순일해지는, 그래서 윗다카 윗자라 있는 삼매, 초선을 성취하는 요런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요게 신념적용 후렴의 내용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념적용 공부 마치고요. 며칠 동안 계속 미뤄놨던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